서울 집값이 다시 급등한다. 국토교통부도 발칵하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집값이 오르는 것이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시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난 3월 25일 서울 집값이 0.02% 오르기 시작하더니 8월 12일에는 0.32%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 19일, 9월 2일 계속 떨어지다가 9월 9일에는 다시 0.2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뭔가 대출 규제도 하고 정부가 공급 대책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9월에 들어서면 집값이 좀 안정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국토교통부는 지금 발칵 뒤집혀질 수밖에요.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방법은 집값을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다고 생각하냐고요? 이게 심리의 문제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지표들을 안 믿어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장관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정책금융이 분명 집값을 올린 게 맞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해요. 정책금융이 집값을 안 올렸다 이거예요. 아니 40조나 뿌렸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거의 60조 가까이 뿌렸는데 2년 동안 100조를 뿌렸는데 정책금융이 집값을 안 올렸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잖아요.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헛발질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야기 말 자체를 안 믿습니다. 이것은요 시장이 시장의 주체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가격의 왜곡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바꾸면 됩니다. 그럼 저는 국토교통부 장관 바꾸면 집값은 확실히 안정궤도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계속 해대고 헛발질만 계속 한다면 글쎄요.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집값이 생각보다가 충격적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트레스 DSR을 9월 1일부터 도입을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대출금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대출 규제도 까다로워졌고요. 당장 지금까지 봤던 금리에다가 스트레스 DSR이니까 DSR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내가 1년에 1억을 번다면 4천만 원까지만 40%가 기준이니까 4천만 원까지만 원리금을 내라. 그 더 이상은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대출을 안 해주겠다. 그리고 대출도 안 해주겠다지만 여기에다가 가상금리도 올리겠다. 가상금리. 주택담보대출은요. 9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50% 기준을 만들었었거든요.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에다가. 그런데 이게 결국은요. 50%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1.2%포인트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1.2%포인트. 더 많이 올린다는 이야기죠. 비수도권은 0.75% 예상대로 가고요. 이게 스트레스 금리라는 게 가상금리라는 게 공식이 복잡하지만 뭐 한 3%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금리하고 최하금리를 차이를 내보면 그 금리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스트레스 DSR을 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이 올라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국토교통부가 발칵 뒤집힐 수밖에요. 지금 말입니다. 투자자 집을 사는 사람 지금 못 사면 못 산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스트레스 DSR도 도입을 했고 대출도 조이고 있으니까 대출 금리도 올렸고 좀 기다려보자. 뭐 이 말도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처럼 계속 헛발질을 하잖아요.
그럼 장관 교체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장관 교체해야지만이 이 투자자들이 그 장관의 말을 믿을 거예요. 그러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정책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게 집값이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어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잘못된 정보로 계속 헛발짓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 계속 올라갔죠. 심리거든요. 심리.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심리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심리가 정부의 정책을 믿지 않는 심리로 가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래량도 보면 7월 달에 8,821건 거래됐죠. 8월 달에도 예상보다 많습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많아요. 5,085건이 벌써요. 이렇게 되면 지금이 9월 13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대로 가면 진짜 8월, 7월만큼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7월만큼 갈 수도 있다. 물론 9월에 지금 굉장히 적어요. 9월에는. 집값 사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나와요. 사실. 이게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게 돈을 통제해서 집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나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분위기가 다르죠. 게다가 말입니다. 평균 거래 금액도 6월에 12억 4,719만 원 역대 최고였습니다. 7월엔 좀 떨어졌어요. 12억 2,657만 원. 8월에는 11억 5,909만 원. 뭔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떨어지는 게 이게 똘똘한 한 채에서 서울 외곽으로 이게 매매가 바뀐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부가 중심을 바짝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주춤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도권도 보시면 지난 8월 12일에 0.18%까지 올랐다가 9월 2일에는요. 0.14%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9월 9일엔 0.15% 다시 올라갑니다.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도 8월 12일에 0.08%, 9월 2일엔 0.06%, 그리고 9월 9일엔 0.07% 올라갑니다. 그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전세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가 69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를 한 다음에 임대차 3법을 저는 바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전세값 떨어지지 않을 거고 집값은 계속 자극이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약갱신 청구권제나 전월세 상한제. 일반적으로 여러분 전세 계약은 2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임대차 3법을 보면 전세 계약이 4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거 빨리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거를 놔두고 본다면 아마 집값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공급은 제일 중요하고요. 또 제도의 개선, 임대차 3법 폐지하는 것. 특히 임대차 2법, 계약갱신 청구권제하고 전월세 상한 이거 폐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는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칵 뒤집혀져서 집값이 오르는 걸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 3법을 임대차 2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걸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지금 시장은요. 좀 안정감이 찾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매물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9월 5일 현재입니다. 9월 5일 현재 매물을 보면요. 83,513건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73,929건에 비하면 지금 연초 대비 13%가 늘었습니다. 9,584건이 늘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결국 매물을 일반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면 거둬들이거든요.
그런데 매물을 자꾸 낸다는 것은 집값이 안정될 소지도 있다는 그런 뜻이. 그래서 저는 지금 총체적으로 봤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임대차 입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면 집값은 안정을 잡지 않을까. 뭐 공급에 대한 대책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는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계속 가버리면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